정약용 유적지 안내도가 나와 있네요. 예, 오늘은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양주시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묘소와 그리고 생가를 찾았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집대성자 다산 정약용, 거의 젊은 시절을 유배지에서 보냈던 다산 정약용, 언젠가는 꼭 한번 묘소를 찾아와서 참배하고 또 여유당도 한번 찾고자 했는데, 드디어 오늘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묘소와 또 그의 생가 여유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묘소부터 먼저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가에 들렀다가 이쪽에 있는 다산 기념관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묘소부터 먼저 참배하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지묘, 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찬 묘지명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하고 그의 부인 풍산홍 씨하고 합장묘네요. 보니까요. 합장묘입니다. 드디어 평소에 소원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묘소를 찾아왔습니다. 조선 후기 개혁사상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 정말 제가 꼽은 조선의 우리나라 역사에 3대 천재가 있습니다. 3대 천재. 신라시대의 원효, 그 다음에 성리학자 율곡이, 그리고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 제가 꼽는 우리나라 3대 천재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정조대왕을 만났기 때문에 정조대왕이 그의 능력과 인품을 알아보고 두루두루 널리 채용했던 그런 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한강의 배달이라든지 수원성 축조에서 사용되었던 거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박학다식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육경에 통달해서 선진유학, 그러니까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서 원래 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혁정신,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래서 평생을 위민 또 민본의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사서육경을 새롭게 해석했고, 또 왕권을 강화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맹자의 역성혁명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폭군은 백성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민본과 위민에 충실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묘소. 정치가로서의 그의 꿈은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신유 박해 때 그 경상도 포항 장기죠. 장기의 유배를 한 1년 가까이, 한 280일 정도 된다 하는데, 유배를 갔다가 다시 서울로 갔다가 다시 그 전라남도 강진으로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인해서 전라남도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한 500여 권의 책을 쓴 그런 대학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런 학자로서 남지 않고 실제 정치에 참여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의 묘소 앞에 이렇게 서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고향인 이곳 남양주시 마제, 그때 당시에 이름은 마제죠. 마제인데 남양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뭐 못다한 저술들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여생을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로서는 아깝지만 학자로서는 엄청난 방대한 저술을 남겼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참배를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그의 생가 그리고 마지막을 사셨던 그 여유당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거 아닌가? 다산 정약용의 생가 여유당에 와 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집이 아니라 복원된 집입니다. 당시에 그 정권을 잡고 있었던 노론 중에서도 벽파, 노론 벽파가 끊임없이 이 남인 출신 또 실학자들을 제거하려고 가전 모함을 다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산 정약용도 제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약전을 천주교와 관련하여 유배를 보내면서 주로 그때 당시는 이제 가문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파직을 당하거나 벼슬을 그만두게 되면 형제들도 함께 그만두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도 정조대왕께 굳이 사직을 요청을 하고 이곳에 낙향을 해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여러 서책을 보내서 곧 다시 부르리라 그렇게 또 말씀을 전했는데 의문의 사망을 정조대왕이 하게 됨으로써 두 사람의 만남은 그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 포항 장기죠. 장기의 유배 생활과 전라남도 강진에서의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와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을 때 이 집의 당호를 노자의 말씀에 따라서 여유당이라 하고 자신의 호로도 여유당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모든 저서를 종합한 책이 바로 여유당 전서가 되는 것이죠.